안녕하세요. YBM 역전토익 이영수 강사입니다. 23년도 하반기에 출제되었던 파트 7 다중지문을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176번부터 180번 이중지문이고요. 문제는 5개예요. 첫 번째 이 지문은요. 스토리 형식으로 문장이 쫙 연결돼서 나열된 게 아니라 표 형식으로 되어 있죠. 표 형식으로 이제 어떤 내용들이 항목화되어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표가 어떤 표인지 정도 알아내시고 표를 전부 다 숙지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문제를 읽으시고 필요한 정보를 마치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웹페이지 주소를 보시면 보험회사라고 나와 있고요. 이 보험회사에서 뭔가를 검색한 결과를 나열하고 있어요. 플랜 멤버이라고 하면은 이 보험 상품을 가입한 가입자 이름이고요. 이 가입한 분이 정형외과 어깨 쪽 치료를 받으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병원, 5개의 병원을 검색한 결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읽어서 필요한 부분을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전문 분야를 모든 공급업체들이 똑같이 제공하느냐라는 문제거든요. 여러분, 여기 병원을 5개 나열해놨는데 이 병원에서 제공하는 전문 분야를 묻고 있어요. 자, 공통적으로 specialty라는 뒤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무릎 치료요. 네, 이 5개의 병원이 공통적으로 공급하는 의료 영역이 무릎 치료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C입니다. 177번. 무하마드라는 사람, 닥터, 의사거든요. 무하마드 의사의 병원은 어떤 도시에 있는가?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무하마드라는 이름 키워드를 표에서 찾으시면 돼요. 여기 무하마드라는 이 의사가 진료소를 제공하는 도시 이름이 스티치빌이라고 옆에 나와 있어요. 사실 영어 실력을 요구하기보다는 적절한 키워드를 찾아서 표를 보는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B입니다. 두 번째, 이중지문에서 두 번째 지문이거든요. 두 번째 지문이 지금 리뷰, 후기예요. 이 보험회사 상품을 가입한 고객이 어깨 치료를 위해서 정형외과 목록을 제공받았어요. 그리고 그중 한 곳을 이용하고 남긴 후기 글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보면 내가 최근에 어깨 부상을 입었다. 뭐 하다가? 농구하다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험업체가 되게 훌륭한 전문가 목록을 나에게 제공을 해서 내가 그중 한 곳을 이용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78번. 하프라는 사람이 이 병원을 이용한 환자 이름이거든요. 이 환자의 injury, 부상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첫 번째 줄에 농구 게임을 하다가 어깨 부상을 입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A, B, C, D, it이라는 대명사는 his injury, 부상이라는 명사, 문제 속에 단수명사, 부상이라는 명사를 삽입해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상이 발생했습니다. 그가 스포츠를 하다가요. 여기서 스포츠가 바스켓볼 게임이 되겠죠? 179번. 이 하프 씨가 그의 병원 예약을 위해서 how far, 얼마나 멀리 이동을 했냐라고 물어보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후기 글의 세 번째 줄을 보시면 I'm very glad that, 제가 굉장히 만족을 했습니다. 아이샤 아다무라는 이 의사의 진료에 굉장히 만족했다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아이샤 아다무라는 이 의사 이름, 이 이름 키워드를 첫 번째 지문으로 찾아갔을 때 이 환자가 이 의사가 진행하는 진료소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17km의 이동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문의 후기와 첫 번째 지문의 표를 연계해서 정답을 도출하는 연계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C입니다. 180번.
후기에 따르면 두 번째 지문을 보라는 이야기예요. 후기에 따르면 할프 씨는 무엇 때문에 실망했는가? 할프 씨가 어떤 점이 조금 불만족스러웠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후기를 읽어보시면 할프 씨가 전반적으로 이 의사를 만나서 치료받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수술을 해야 하는 줄 알았는데 수술할 필요 없이 물리치료와 약으로 치료하게 되어서 정말 너무 다행이다. 이 의사가 이 의사의 진료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맨 마지막 줄, 두 번째 질문 9번째 줄에 My only complaint라는 여기서 시작하는 문장이 제가 유일하게 조금 불만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녀가 너무 재능이 있는 의사라서요. 그래서 되게 대기 시간이 길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appointment, 진료 예약을 잡는 데 있어서 대기 시간이 너무 길었던 부분이 좀 불만족스러웠다. 그 부분이 그나마 좀 불만사항이다라는 이야기고요.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length of time, 시간의 길이요. 어떤 시간이냐면 그녀가 기다렸던 시간의 길이요. 뭐를 위해서요? 그 예약 진료를 위해서 그녀가 기다렸던 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불만을 표현하고 있는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181번에서 185번까지 이중지문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문은 기사글이고요. 두 번째 글은 이메일이에요. 자, 기사글은 로컬 뉴스라는 제목이고요. 여러분 기사글의 맨 왼쪽 위에는 이 기사글의 배경이 되는 도시 이름과 이 기사글이 발행된 날짜가 있어요. 기사글의 배경이 되는 도시가 카디프 지역이고 8월 12일에 발행된 기사글입니다. 첫 번째 문장을 읽어서 전체적인 이 기사글의 맥락을 잡아보겠습니다. 하프스라는 쇼핑센터의 확장 공사가 다음 달에 완료될 예정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쇼핑센터 확장 공사 중인데 다음 달에 완료될 예정이래요. 다음 달이면 9월이죠. 뒤에 그 내용이 또 나오고 있어요. 대변인 조셉 베드에 따르면요. grand opening, 개업식이요. 9월 17일에 예정되어져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쇼핑센터를 현재 확장 공사 중이고 다음 달에 grand opening, 개업식을 할 예정이다. 이런 맥락을 가지고 첫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글에 따르면 9월 달에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라고 했기 때문에 9월 달에는 개업식을 한다 그랬어요. 쇼핑센터요.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쇼핑 그 지역의 오프닝, 개업식요. 182번 기사글에서 bmod라는 이 키워드가 나왔는데 이 bmod라는 업체에 대해서 맞는 말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지문 두 번째 줄을 보시면요. 그 쇼핑센터 안에 vendor이라고 하면 입점하는 소매 업체들이거든요. 그 입점하는 소매 새로운 업체들 중에서 한 업체가 바로 독일계 패션 리테일러 소매 업체예요. 그러니까 옷을 파는 의류 소매 업체 bmode가 그 입점하는 업체들 중 하나입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bmode는 known 뭐뭐로 유명한데 여성 그리고 남성 의류 그리고 그 액세서리로 유명한 업체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182번의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bmode라는 이 업체는 독일 회사이다. 183번 크로시라는 사람에 대해서 맞는 말이 무엇인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문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줄에 보시면요. 크로시라는 이름 키워드가 등장하고 있어요. 자, 이 크로시라는 사람은 bmode라는 독일 의류 업계의 전략팀의 부사장이에요. 소매 전략팀의 부사장이고요. 이 사람은 베를린과 카디프 지역, 카디프 지역이 이 기사글의 배경이 되는 도시고요. 카디프 지역에 이제 쇼핑센터를 확장하는 그 이야기였죠. 전체적인 맥락이요. 그래서 베를린과 카디프 지역을 계속 왔다 갔다 했다. 여름 내내 왔다 갔다 했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녀가 말하기를 그 여름 내내 굉장히 이제 들떴고 바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 부서가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해오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have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봐주셔야 해석이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아주 여름 내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이거 일을 하고 있냐면 그 새로운 매장
칼디프 지역의 그 쇼핑센터에 이제 B 모드가 입점을 하게 되잖아요. 그 입점을 하는 그 새로운 매장에 물건을 입고시키기 위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하고 있대요. 아주 일해오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르시라는 사람에 대해서 맞는 말이 무엇인가? 여러분, 코르시라는 사람은 여기 소매 전략팀의 부사장이고 여름 내내 되게 바빴어요. 그 베를린에서 카디프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요. 그리고 그 카디프 지역의 쇼핑센터에 이 B 모드가 입점하게 되는데 그곳에 물건을 입고시키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발로 뛴 사람이거든요.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그녀가 지금 감독하고 있다. 또는 책임을 지고 책임자로 일하고 있다. 카디프 지역에 한 새롭게 오픈할 B 모드 그 지점의 준비를 위해서요. 네,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메일 글이고요. 이메일 글의 골뱅이 D 주소를 보시면 보내는 업체가 B 모드 측이고요. 받는 사람은 이제 주소가 달라요. 두 번째 편지 첫 번째 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굉장히 기뻤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디서 만났냐면 8월 20일 Career Fair 취업 박람회에서 당신을 만나서 기뻤습니다. 그리고 어제 전화통화를 하게 되어서 또 기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8월 20일 Career Fair 이야기가 사실 첫 번째 지문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요. 자, 그 부분을 조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문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사실 이 하프스 쇼핑센터 업체들 몇몇은요. 그 업체의 직원들이 Career Fair 취업 박람회에 이미 있다라는 소리예요. 취업 박람회는 직원을 고용하기 위해서 개최하는 하나의 행사고요. 그러면 각 직원들이 그곳에서 고용 담당자 역할을 하면서 채용하려는 지원자들을 만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취업 박람회가 시립 건물에서 열린다라는 이야기예요. 8월 20일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이 웹사이트에 있다라는 요 내용과 연계되는 내용이라서 좀 읽고 왔습니다. 자, 그 다음 184번. 왜 이메일을 보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펜 로즈 씨가 두 번째 편지를 보낸 사람이고 골뱅이 뒤에 B 모드라는 그 이름이 있었어요. 그러면 B 모드 업체 담당자라고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편지를 보낸 목적을 묻고 있는데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줄을 보시면 내가 정말 기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have 목적어 동사 원형. 당신이 조인하게 되었대요. 당신이 입사하게 되었대요. 무엇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냐면 보조 매니저로요. 어디요? 남성 액세서리 이 부서의 보조 매니저로 당신이 우리 직원들과 함께 합류하게 되어서 제가 너무 기쁘다라는 말을 통해서 이 이메일은요. 이미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이제 입사가 확정된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 입사가 확정된 내용을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용 제안을 한 번 더 확인시키기 위해서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185번. 델레라는 사람에 대해서 암시되는 바가 무엇인가? 여러분, 델레는 두 번째 편지를 받는 남성 액세서리점의 어시스턴트 매니저로 입사를 하게 된 그 사람 이름이에요. 두 번째 편지를 받는 사람 이름이에요. 첫 번째 지문 마지막 단락에서 이 하프스 쇼핑센터 몇몇은 그 담당 직원이 취업 박람회에 있을 것이고 이 취업 박람회가 시립 건물에서 있을 예정이다. 8월 20일에 있을 예정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지문 첫 번째 줄에 너를 8월 20일 커리어 페어에서 만나서 반가웠다라는 말은 이 두 사람이 이 행사를 8월 20일 날 만났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8월 20일은 시립 건물에서 이 행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그가 펜 로즈 씨를 어디서 시립 건물에서 만났다. 정답은 C입니다. 186번부터 200번까지는 지문이 3개이고 문제가 5개가 있는 3중 지문 영역입니다. 지문 3개에 문제 5개를 적절한 답을 고르시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186번부터 190번까지 풀이 진행하겠습니다. 3중 지문이
웹페이지, 광고글, 그리고 배달 확인서 이렇게 세 가지 지문으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여러분 웹페이지 주소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가전제품 회사 웹페이지인데 이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내용 제목을 보시면 DM39400A라는 이 모델명이 이렇게 대용량 드라이어, 건조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격도 나와 있고요. 전체적인 이 건조기에 대한 설명, 그리고 건조기들의 특징이 나열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 DM49400A라는 이 제품명 건조기였죠. 이 제품명에 대해서 맞는 말을 묻고 있어요. 답안을 보시면 it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 it은 이 제품을 삽입하시면 돼요. 첫 번째 지문, 두 번째 단락 특징들을 보시면요. 특징들 중에서 세 번째 특징을 보시면요. 이 휴대폰 어플을 연결할 수 있다고 그래요. 뭐를 위해서 연결할 수 있냐면 원격 모니터링이랑 원격적으로 제어를 하기 위해서요. 휴대폰 어플로 이 모델 건조기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이 모델, 건조기 모델은 컨트롤, 제어가 가능하다,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문은 광고글이에요. 이 가전제품 회사에서 어떤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새해 맞이 클린업이라고 하면은 청소가 되겠죠. 청소 콤보. 콤보는 어떤 제품 2개 혹은 3개. 우리 햄버거 먹을 때 콤보라고 하면 햄버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콜라 세트라든지 커피 세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콤보라고 하죠. 그래서 청소하는 제품에 있어서 콤보를 광고하고 있는데요. 그게 새해 맞이로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줄을 보시면 새로운 가전 청소 장비로 새해를 멋지게 시작해 보십시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for a limited time, 한시적으로 $800 off, 디스카운트의 뜻이거든요.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탁기와 건조기를 세트로 함께, 이 세트가 콤보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when, 뭐 했을 때? 당신이 해당 진공청소기를 구입했을 때요. 이 말은 진공청소기를 또한 진공청소기를 구입을 하시면 이 세탁기와 건조기 세트로 콤보로 $800 할인을 제공하겠다라는 그런 광고글이 되겠습니다. 리베이트란 단어는 할인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할인을 받기 위해서 아래 내용을 보시면요. 청소기 모델에 따라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가격이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87번요. 새해맞이 클린업 콤보가 그러니까 세탁기랑 건조기 세트였던 거 기억나시죠? 그 콤보에 대해서 광고에서 맞는 말이 무엇이냐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럼 기억나세요? 세탁기랑 건조기를 세트로 구입했을 때 $800를 할인해 주는데 조건이 있었어요. 무엇을 구입해야? 진공청소기를 구입을 하시면 $800나 할인을 해주겠다라는 광고글이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세탁기랑 건조기를 세트로 콤보로 구입을 하시게 되면 $800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해당 진공청소기를 구입하셔야 이 할인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여기 콤보를 삽입하시면 돼요. 이 콤보는요. 세탁기와 건조기를 함께 묶어서 파는 이 콤보는요. vacuum cleaner, 진공청소기의 구입을 필요로 한다.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문이 되겠고요. 여러분 세 번째 지문은 어떤 고객이 물건을 구입을 하고 배달까지 받은 후에 배달받은 후에 이렇게 사인까지 했어요. 내가 물건을 잘 받았고 좋은 상태로 도착을 했다라고 사인을 서명까지 한 배달 확인서가 되겠습니다. 자, 188번. 이 배달 확인서에 대해서 맞는 말을 묻고 있어요. 그럼 배달 확인서 세 번째 지문을 보시면요. 물건을 구입을 했는데 설치가 필요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설치는 필요 없다라고 표기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물건을 배송받았지만 설치는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189번.
그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맞는 말이 무엇이냐를 묻고 있어요. 여러분, 그레이라는 사람은 그 세 번째 배달 확인서에 그 물건을 배달받은 고객 이름이거든요. 자, 이 고객이 구입한 제품 목록을 보시면요. 이 세 제품을 구입을 했고요. 이 세 제품 중에서 이렇게 키워드가 일치해요. 그 말은 이 고객이 이 대용량 건조기를 구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문과 세 번째 지문이 연결되는 연계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D입니다. 그녀가 대용량 건조기를 구입했다. 정답은 D입니다. 190번. 어떤 할인을 그레이 씨가 받았냐라고 물어보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지문에 할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할인이 구입하는 청소기 제품명에 따라서 할인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 다르게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지문에서 이 고객이 어떤 물품을 샀는지에 대한 물품 리스트를 보시면 이 고객은 593에 해당하는 청소기를 구입한 고객이거든요. 그러면 $700의 할인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문과 세 번째 지문을 연결해서 연계 문제가 190번이 되겠습니다. 191번부터 195번까지 3중 지문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문은 웹페이지고요. 여러분, 웹페이지 주소를 보시면 제품 카탈로그예요. 그리고 일다이트라는 이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어떤 제품 라인 중 하나고요. 일다이트 다이닝 시리즈라는 제목의 웹페이지 내용인데 이 웹페이지에서는 이 제품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런 제품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저희 탈리시카라는 회사가요. 새로운 식기구류 시리즈를 봄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내용들을 보면 일다이트 이 제품 라인에서 뭐 이런 제품들이 나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접시나 머그나 그릇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자, 이것들이 사용하기에 아주 좋고요. 그리고 economical하다라는 말은 경제적이다, 즉 저렴하다라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 일다이트 제품 라인의 그 식기구류를 소개하는 글이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1번요. 일다이트 접시들에 관해서 웹페이지에서 무엇이 맞는 말인가를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ABCD의 D는 이 dishes를 의미하고요. 이 dishes에 대해서 economical하다, 저렴하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정답은 B, affordable. 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economical, affordable, 혹은 comparative, 혹은 reasonable 이런 단어들이 가격 자체가 저렴하다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문이고요. 영수증이에요. 어떤 고객이요. 이 회사에서 물건을 구입을 했고요. 그 물건을 구입한 고객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물건을 몇 개, 얼마를 주고 샀는지, 그리고 결제 방법까지 나와 있습니다. 스토리, 문장으로 쭉 연결되는 영역이 아니라 이게 항목별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런 문제는 다른 긴 문장, 스토리 유형의 지문과 연계되어서 답을 도출하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요. 192번 문제는 영수증에 따르면 고객 이름이었어요. 영수증에 물건을 구입한 고객 이름이 아시시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맞는 말이 무엇이냐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수증의 이 부분을 보시면 두 번째 지문이고요. 영수증 부분을 보시면 이 고객이 구입한 물건의 목록이 나와 있어요. 그릇도 구입했고요. 큰 접시, 그리고 테이블이랑 의자를 구입했어요. 식탁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고객이 뭐 기존에 있던 테이블을 바꿨거나 아니면 새로 테이블을 샀거나 식탁을 샀거나 자,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고객에 대해서 맞는 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아시시라는 고객이 그녀의 주방에 가구를 구비하고 있다. 그녀의 주방에 새로운 식탁을 구입한 거니까 그녀의 주방에 가구를 구비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메일 글이고요. 여러분, 이메일 글에 보내는 회사 이름을 보면
그 1다이트라는 식기구를 판매한 회사 이름이에요. 그리고 아시시시가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저희 고객님께라는 편지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저희 업체는 자발적으로 1다이트 시리즈의 그릇이나 컵이나 그릇이나 접시나 컵이나 그릇을 리콜하고 있는 중입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리콜하고 있는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릇이 깨짐 현상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리콜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193번의 문제를 보셨을 때 이 이메일에 따르면 무엇을 해야 되냐라고 묻고 있어요. 이 리콜되는 제품을 환불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라고 묻고 있고요. 여러분, 이 문제 세 번째 지문의 세 번째 단락의 첫 번째 줄을 보시면요. 리콜된 제품을 반품하기 위해서는요. 명령문으로 양식서를 작성해달라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양식서가 여기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있고요. 그리고 이 물건들을 저희 업체로 보내주십시오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뭐를 이용해서요? 배송 라벨을 이용해서요. 자, 그러면 리콜된 제품에 대해서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 양식서를 작성해야 된다. 이 부분이 정답이 되겠고요.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리콜 양식서를 작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성된 리콜 양식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194번요. 이 T 업체가 리콜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맞는 말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지문 두 번째 단락을 일단 보시면, 이 1다이트 제품에 대한 설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제품들은요, 전자레인지 사용을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지문 첫 번째 단락을 보시면 저희 업체는 자발적으로 1다이트 시리즈를 리콜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1다이트 제품 자체는 전자레인지 사용을 해도 되는 그런 제품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4번에 주어가 데이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 데이는 문제 속에 있는 아이템즈를 삽입해서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자, 그 물건들은요. 전자레인지 또는 오븐, 전자레인지 오븐 사용이 가능하다.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195번, 고객 이름이었어요. 물건을 구입한 이 고객에 대해서 결론 내릴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 지문 여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문, 세 번째 단락,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자, 환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환불이 이루어지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환불은 원래 지불을 했던, 원래 결제를 했던 그 원래 결제 방법으로 진행될 거다. 원래 카드 결제를 했으면 카드 결제 취소로 이루어질 것이고 뭐 현금 결제를 했으면 현금을 되돌려주는 그런 방식으로 처리될 예정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두 번째 지문요. 영수증을 보시면 이 아시시라는 고객은 신용카드 결제했다라는 결제 방법이 아랫부분에 있어요. 정답은요. C가 되겠습니다. 그녀가 신용카드로 환불 처리를 받게 된다. 정답은 C입니다. 196번부터 200번까지 3중 지문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문은 일정표고요. 나머지 지문 두 개는 둘 다 이메일이고요. 이메일 둘 다 보시면 이메일이 둘 다 공통점으로 받는 사람 이름이 같다라는 점 유념하시고 풀이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이 표 유형으로 되어 있는 표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내용을 다 숙지하실 필요가 없고 문제를 읽으셔서 필요한 내용을 이렇게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찾아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196번 일정표에 따르면 똑같은 시간에 동시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표를 보시면요. 똑같은 시간대에 방송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Understanding Storms랑 Pottery Through the Ages 이 두 프로그램이 같은 시간대에 방송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영어의 능력을 요구하기보다는 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지 빠르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문이고요. 첫 번째 이메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메일을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그리고 제목을 보니까 녹취록이라는 내용의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pproval ratings라고 하면 시청률이란 뜻이 있어요. 시청률이 80%에 달하면서 Welly Saron Show라는 이 방송 프로그램이요. 저희 채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채널 중 하나래요. 그리고 당신의 공이 굉장히 큽니다. 라고 칭찬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당신의 공이 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당신은 저를 지속적으로 놀라게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신의 인맥에 의해서요. 당신의 인맥 때문에 저를 계속 놀라게 해요. 자, 어디 쪽 인맥이냐면 entertainment world라고 되어 있는데 entertainment라고 하면 뭐 놀이, 오락의 뜻도 있지만 entertainment world라고 했을 때는 연예계 쪽 당신의 그 인맥에 의해서 저를 지속적으로 당신이 놀라게 합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히나 아주 감명받았습니다. 당신이요. 세라 원이라는 사람을 북했대요. 사람을 예약했다. 좀 이상하니까 자, 이 사람을 섭외했다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세라 원 씨를 섭외했어요. 그녀의 22개 도시 투어를 하고 있는 이 와중에 세라 원 씨를 당신이 섭외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특히나 굉장히 놀라고 감명받았다라는 이야기까지 저희가 읽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 197번 세라 원 아까 나왔었죠. 세라 원은 22개 도시를 지금 투어 중에 있는 좀 유명한 연예인. 이니까 22개 도시를 투어하겠죠.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은지 우리가 추론해내는 문제고요. 이제 이 사람은 지금 현재 22개 도시를 투어하고 있어요. 연예인이겠죠. 뭐 가수일 수도 있고 연기자일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는데 22개 도시를 투어하는 유명한 퍼포머. 가수가 될 수도 있고 연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유명한 퍼포머이다.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자, 198번요. 에런에 대해서 맞는 말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유형이에요. 여러분, 이 이름은요. 여기 자기 이름을 걸고 어떤 쇼를 진행하는 쇼 진행자 같거든요. 이 쇼 진행자 에런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맞는 말이 무엇인가? 에런이라는 사람이 진행하는 이 쇼가요. 시청률이 거의 80%를 육박하고 있고요. 여기 채널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다라는 말을 봤을 때 이 에런 씨도 굉장히 유명한 진행자, 연예인이겠죠. 네,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그 역시 굉장히 유명하다. 세 번째 지문이고 두 번째 이메일 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지문, 두 번째 이메일 글을 받는 사람 역시 두 번째 지문, 첫 번째 이메일 수령자와 같은 이름이에요. 첫 번째 문장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TV 제작 학생들이요. 나의 학생들이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이 뭔가 강사이거나 교수이거나 뭔가 강의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의 학생들이요. 당신의 그 작품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as 뭐로서요? 토크쇼 프로듀서로서 당신의 이야기를 굉장히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의문문으로 바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저의 수업을 방문해 주실 수 있으세요? guest speaker, 연사로서요. 제가 지금 수업을 진행하는 강사 혹은 뭐 교수인데 당신을 연사로 초대하고 싶은데 오실 수 있냐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 세 번째 지문, 두 번째 편지를 보낸 사람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어요. 이분은 어떤 교수님이세요. 어떤 performing arts, 이 학교의 교수님이시고요. 199번 보시면 두 번째 이메일에 목적이 무엇이냐를 묻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메일은 세 번째 지문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당신께서 프로듀서로서 당신께서 제 수업에 방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묻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extend는 연장하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고 offer, 제공하다, 초대를 제공하다. 뭐를 하기 위한 초대냐면은 그 연설 또는 뭐 설명 또는 연사로서 연설을 하기 위한 초대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자, K라는 사람에 대해서 결론 내릴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여러분, K라는 사람은요. 두 번째 지문, 세 번째 지문 둘 다 이메일이었는데 두 이메일을
받은 사람의 이름이었어요. 두 번째 지문,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요. 두 번째 편지를 보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 청취자 중 한 명이 요청을 했습니다. 청취록을 요청했습니다. 이 쇼의 9월 8일자 인터뷰, 누구와의 인터뷰냐면 그 완이라는 그 유명한 연예인이었죠. 이 사람과의 인터뷰에 청취록을 요청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월리스 씨는 뭐 괜찮다고 말했고요. 그리고 이 유명한 이게 원시의 계약서도 이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확실하고 싶어요. 당신이 괜찮은지요. 자, 여기서 당신은 프로그램 제작자거든요. 그래서 저희 청취자 중 한 명에게 녹취록을 제공하려고 하는데, 왜냐면 그분이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분들 괜찮다고 하시는데 혹시 제작자인 당신이 괜찮은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청하신 분은 그 교수님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 이 교수님이 세 번째 지문, 즉 두 번째 이메일을 보내신 분이에요. 이 교수님 이름이랑 일치하거든요. 그 교수님께서 보낸 세 번째 편지, 세 번째 지문, 두 번째 편지를 보시면 the transcript, 그 녹취록요. 당신의 매니저가 저에게 보내어준 그 녹취록이 굉장히 유용했다라는 부분을 보아서 두 번째 지문, 세 번째 지문을 받은 요 클레인이라는 사람이 이분께, 이 교수님께 녹취록을 제공하도록 허락을 했다라고 추론될 수 있습니다. 정답은 A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3년도 하반기 정기 토익 문제들 중에서 3중 지문의 풀이 완료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